단결 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AI 전쟁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엔트로픽이니 오픈 AI니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들었느니 이 얘기만 떠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지금 이 AI 슈퍼사이클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영원히 모르고 그 돈의 강이 여러분 통장 옆을 유유히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새워 뒤진 월가 보고서들, 실제 계약 공시 자료들, 그리고 현직 애널리스트들도 놓친 구조적 흐름까지 싹 다 뜯어왔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짓고 있던 데이터 센터의 절반 가까이가 멈춰섰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AI 기업 역사상 가장 큰 돈이 지금 이 순간 투입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죠? 절반은 멈췄는데 돈은 역대 최대로 쏟아지고 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이 역설 속에 진짜 부자들이 지금 조용히 쌓아 올리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여러분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AI 업계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의 연간 환산 매출, 즉 ARR이 지금 기준으로 3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4월 초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냐면요. 불과 2025년 말까지만 해도 이 수치가 90억 달러였거든요. 반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3배 이상 폭발한 겁니다. 비율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 동네에 새로 생긴 치킨집이 문 연 지 6개월 만에 매출이 3배로 뛰었다면 어떻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아니면 불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 엔트로픽이 딱 그 상황입니다. 기업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점 오픈 AI의 ARR은 어떻냐고요? 240억에서 25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따지면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추월해버린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엔트로픽은 오픈 AI의 동생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형의 뒤통수를 치고 앞서 나간 상황이 된 거예요. 장외 거래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엔트로픽의 내재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 오픈 AI는 올해 3월 말 펀딩 라운드 기준으로 8,520억 달러입니다. 엔트로픽이 아직 상장도 안 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은 이미 오픈 AI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픈 AI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격이 나왔죠. 올해 4월 13일 미국 IT 매체 더버지가 오픈 AI의 내부 메모를 전문 공개했습니다. 최고 매출 책임자, 즉 CRO가 쓴 메모인데요. 여기서 엔트로픽을 정면으로 저격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엔트로픽의 300억 달러 매출은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약 80억 달러가 부풀려진 수치다. 두 번째, 엔트로픽은 전략적 실수로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픈 AI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한 반면 엔트로픽은 2027년까지 고작 7에서 8기가와트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픈 AI가 공식적으로 엔트로픽한테 이렇게 외친 겁니다. 야, 너네 매출도 뻥튀기고 서버도 부족해.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인 4월 21일,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최대 2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CNBC와 로이터가 동시에 보도한 뉴스예요. 기존의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이미 투자한 돈이 80억 달러였는데 거기에 즉시 50억 달러를 더 투입하고 상업적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최대 200억 달러를 추가로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대가로 엔트로픽은 향후 10년간 아마존 AWS에 1천억 달러 이상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자체 AI 칩인 트레이니엄2, 트레이니엄3를 사용해서 최대 5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오픈 AI가 7에서 8기가와트밖에 없다고 깎아내렸는데 엔트로픽은 아마존의 수표 한 장으로 5기가와트를 단숨에 추가 확보해버린 겁니다. 공개 저격에 수표로 답한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250억 달러 받았어. 이제 됐지?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 관점에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동시에 올해 2월에는 오픈 AI에도 500억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완전한 양다리 전략이에요. 누가 이기든 아마존은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가위, 바위, 보, 셋 다 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빅테크의 게임 방식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4월 17일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이스와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배경에는 엔트로픽의 신모델 미토스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극도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인데요.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중국에게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월 21일에 이 미토스 모델에 비인가 사용자가 접근한 정황이 보도됐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보안 도구가 정작 자기 자신의 보안은 뚫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규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에요. 뒤에서 리스크 파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수요 폭증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서버가 거의 매주 다운되고 있습니다. 3월 초, 4월 7일, 4월 15일, 4월 20일까지 장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4월 7일에는 메이저 아우티지를 공식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엔트로픽은 4월 16일에 요금 체계까지 바꿨습니다. 기존의 월정액 구독 방식에서 월 20달러 기본에 사용량만큼 추가 과금하는 종량제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에요. 서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사용량을 조절하겠다는 공급 측면의 조치로 읽히는 겁니다. 식당으로 치면 손님이 너무 많아서 1인 메뉴 수량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역대급으로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아마존이 양쪽에 수십조 원씩 베팅하고 있으며 백악관까지 나서서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둘 다 미친 듯이 인프라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돈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돈줄을 추적하기 전에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정확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예정이었던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거의 절반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약 7기가와트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원인은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전력망 경보,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충격, 그리고 변압기 부족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은 더 충격적입니다. 2028년 기준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무려 74기가와트에 달하는 반면 실제로 공급 가능한 전력은 약 25기가와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의 50기가와트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5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한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이 대략 140기가와트 수준인데 그 절반에 가까운 규모의 전력이 단 하나의 나라, 하나의 산업을 위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쏟아붓는 설비 투자 총액은 최소 5,300억 달러에서 최대 7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전년 대비 최소 33% 증가한 수치예요. 하나로 따지면 무려 700조 원이 넘는 돈이 한 해 동안 AI 인프라에 투입되는 겁니다. 공급은 막혀 있는데 돈은 쏟아지고 있다. 이 갭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혜 기업들이 왜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돈이 흘러가는 첫 번째 길목, 칩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AI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엔트로픽도, 오픈 AI도, 구글도, 메타도 전부 엔비디아 칩을 사야 합니다.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 같은 가게에서 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삼성과 애플이 서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싸우면서도
둘 다 TSMC에서 반도체를 찍어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숫자가 이걸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젠슨 황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블랙웰과 베라루빈 칩에 대한 수요가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2027년까지 누적하면 1조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2026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681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약 780억 달러입니다. 분기 매출이 780억 달러라는 건 연환산으로 3,1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얘기예요. 오는 5월 20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까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투자하면서 트레이니엄이라는 자체 칩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아마존의 자체 칩이 커버하는 건 전체 AI 컴퓨팅 수요의 일부분이에요. 오픈 AI의 수요, 구글의 수요, 메타의 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요까지 다 합치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총 수요는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러시 얘기 들어보셨죠? 19세기 미국에서 금광 열풍이 불었을 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AI 전쟁에서 엔비디아가 딱 그 포지션이에요. 누가 이기든 지든 모두가 엔비디아에서 장비를 사야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전체 설비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에게는 최고의 뉴스입니다. 두 번째 길목, 데이터 센터입니다. 칩을 샀으면 그 칩을 돌릴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건설의 절반 가까이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이 두 곳 있습니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입니다. 코어위브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AI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행보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4월 10일에 엔트로픽과 단연간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가 10% 넘게 뛰면서 105달러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코어위브는 이전에 오픈AI와 129억 달러, 엔비디아와 6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상태예요. 엔트로픽도, 오픈AI도 결국 코어위브에 와서 서버를 빌리고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AI 회사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결국 같은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항공사들이 같은 공항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공항 운영사는 어느 항공사가 이기든 돈을 버는 구조죠. 네비우스도 비슷한 맥락인데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졌습니다. 3월 16일에 메타와 27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발표 하나에 주가가 하루 만에 15% 급등했고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이 약 87%를 넘겼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205달러로 올렸고요. 생각해보세요. 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막혀 있는데 이미 가동 중인 인프라를 가진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 서서 계약하러 옵니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는 지금 공급 부족의 직접적인 수혜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길목,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결국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이야말로 지금 AI 밸류 체인에서 가장 심각한 병목입니다. 아까 2028년 기준으로 거의 50기가와트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돈을 버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블룸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연료전지 전문 기업인데요. 4월 13일에 오라클과 최대 2.8기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공급 마스터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기 1.2기가와트는 이미 미국 전역에 오라클 프로젝트에 배치되고 있어요. 발상의 전환이 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전력망이 깔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연료전지를 현장에 바로 설치해버리자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산속 캠핑장에서 발전기를 직접 갖고 가는 것처럼요. 이 계약 하나로 블룸에너지의 수주 잔고가 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투자한 소형 원전 기업 엑스에너지가 나스닥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6달러에서 19달러 사이, 밸류에이션 최대 75억 달러 규모예요.
티커는 X2로 나스닥 상장이 이미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 IPO 소식이 퍼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오클로 주가가 28%, 뉴스케일 파워가 20% 넘게 급등했어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시장에 퍼지면서 원전주 전체에 구조적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전력 산업에서 돈의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AI 기업들이 서버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서버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망 공급이 부족합니다. 연료전지, 소형 원전, 천연가스 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이 대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주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과 기술이 만들어낸 구조적 돈의 이동입니다. 감정이나 심리로 움직이는 돈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금이에요. 그리고 빅테크 자체도 수혜주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알파벳, 즉 구글 모회사를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엔트로픽 지분을 약 14%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가 30억 달러 이상인데 엔트로픽 시총이 1조 달러 기준이면 이 지분 가치만 약 1,400억 달러입니다. 투자 원금 30억 달러가 1,400억 달러로 불어난 거예요. 수익률이 46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4월 6일에는 구글과 브로드컴을 통해 엔트로픽에 3.5기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TPU 컴퓨트 용량을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1,750억에서 1,850억 달러예요. AI 인프라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엔트로픽과 오픈 AI 양쪽에 걸쳐 있으면서 AWS가 엔트로픽에 1,000억 달러 장기 지출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만 2,000억 달러이고 클라우드 매출의 장기 가시성이 극적으로 좋아진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칩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코어위브와 네비우스가 수요를 직접 흡수하고 있으며 전력은 블룸에너지와 원전주들이 병목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은 투자자이자 공급자이자 고객으로서 이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 있고요. 이 구조를 보면 단순히 AI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핸드폰 들고 증권을 열고 싶어지실 텐데요. 잠깐만요.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장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지뢰밭이 있습니다. 첫째, 엔트로픽 자체 리스크입니다. 서버가 거의 매주 다운된다고 말씀드렸죠? 서비스 품질이 이렇게 흔들리면 아무리 매출이 빠르게 늘어도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IT 매체 더 레지스터는 클로드의 품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용자 불만을 보도했어요. 수요가 폭발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고객이 떠납니다. 마치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빵집인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빵이 덜 익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당장은 줄이 길지만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픈 AI가 주장하는 매출 80억 달러 부풀리기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클라우드 파트너십의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실제 매출보다 크게 잡혔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엔트로픽의 성장 스토리에 상당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보안 리스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토스 모델의 비인가 접근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보안 도구가 정작 자기 자신의 보안은 뚫렸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규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에요. 엔트로픽 IPO가 10월로 목표 잡혀 있는데 이 보안 이슈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상장 일정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IPO가 지연되면 엔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알파벳과 아마존의 투자 회수 시점도 늦어지는 거예요. 셋째, 밸류에이션 선반영 리스크입니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같은 중소형 데이터 센터 주식은 올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네비우스가 87% 올랐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빠르게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낙폭도 크다는 건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엑스에너지 IPO 소식에 오클로가 28%, 뉴스케일이 20% 급등한 건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되돌림이 올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가 올해 최소 5,300억 달러에서 최대 7,000억 달러인데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AI가 실제로 그만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면 이 모든 수혜주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요가 구조적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 속도가 영원히 가속될 수는 없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무조건 AI 수혜주라며 빚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건 계좌가 녹아내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판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실전 시나리오와 판단 트리를 드릴 테니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시나리오 첫 번째, 엔비디아 5월 20일 실적 발표입니다. 만약 실적이 가이던스인 780억 달러를 상회하고 차기 가이던스까지 강하게 나온다면 이건 AI 설비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가속 중이라는 확인 신호입니다. 이 경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칩 섹터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실적은 맞았지만 차기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로 나온다면 그건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경우 칩 세큐대 비중을 줄이고 이미 계약이 확정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키는 게 더 방어적인 전략이 됩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엔트로픽 IPO 관련입니다. 만약 10월 IPO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알파벳과 아마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알파벳은 14% 지분의 평가 가치가 공개 시장에서 확인되는 이벤트가 되거든요. IPO 전 알파벳 주가가 AI 인프라 투자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면 선춤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안 이슈나 규제 이슈로 IPO가 연기된다면 단기적으로 알파벳과 아마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어요. 이 경우는 IPO 일정 공식 발표를 확인한 뒤에 진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 전력 병목 관련입니다. 2028년까지 50기가와트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단기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블룸에너지, 원전 관련주들의 수주 파이프라인이 계속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다만 이쪽은 기대감이 이미 상당히 주가에 반영된 섹터들이 많습니다. 무지성 풀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뉴스 헤드라인 보면서 3-4번 나눠서 분할 진입하는 방식이 이 섹터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복잡한 뉴스 보지 마시고 딱 3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에 부정적, 내려가면 긍정적입니다. 둘째,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큰 손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셋째, AI 관련 대형 계약 뉴스가 나오는지, 계약 발표 하나하나가 밸류체인 전체를 움직이는 촉매가 됩니다. 이 3가지 계기판에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빨간불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본인만의 룰을 만들어 두세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절반이 멈춰섰는데 AI 회사들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을 쓰고 있다. 이 모순의 답은 뭐냐고요? 수요는 확실하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갭은 최소 2028년까지는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사이에서 칩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이기든 오픈AI가 이기든 그 싸움의 결과와 무관하게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엑스에너지 나스닥 상장, 그리고 10월로 예상되는 엔트로픽 IPO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장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반영된 상태입니다.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되 반드시 본인만의 기준과 타이밍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표면적인 이야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구조적인 돈의 흐름, 이 도미노를 기억하세요. AI 전쟁에서 진짜 돈을 버는 건 AI 기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전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3가지 인프라, 칩, 데이터 센터, 전력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이런 AI 투자 밸류체인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이나 투자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밤새워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정보로 무장하셨습니다.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